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 또 한 주가 다 끝나가네요. 네, 오늘은 제가 ESG 뉴스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롯데그룹의 이 계열사인 롯데렌탈이 그 소카 아시죠? 렌탈 업체 소카에 약 1,8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소카의 지분 13.9%를 취득해가지고 소카의 3대 주주 자리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 롯데 지주가 이번에 소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과 확장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카와 이 롯데 지주가 이렇게 함께 협약을 맺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 소카 하면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모빌리티 분야의 플랫폼 운영에 상당한 역량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소카의 특히 사물 인터넷, IoT 기반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량 관제나 차량 관리 시스템, 일명 FMS라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참 잘 갖춰놨어요. 이러한 소카의 역량을 그 롯데가 가지고 있는 그 유통 시스템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또 롯데호텔 등등 해가지고 이 모빌리티 서비스, 즉 모빌리티 차량 서비스 이용자가 방문하기에 좋은 거점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층을 이제 늘리기 위한 그런 마케팅에 롯데그룹이 협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롯데의 렌터카, 또 중고차 판매 등등 해서 오프라인 차량의 자산 관리의 역량도 이 소카 플랫폼에서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롯데의 렌터카 중고차 관련된 그러한 정보도 소카의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롯데는 이러한 소카가 가지고 있는 이 IoT, 사물 인터넷 기반의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러한 그 차량 관리 시스템에 기초해가지고 롯데의 유통 시스템을 접목해서 이 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카는요, 연중 최대 18,000대 규모의 차량 배치, 그리고 차량 관리, 차량 정비 등등의 이 IoT, 즉 사물 인터넷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롯데 지주에서 소카와 MOU를 맺음으로써 이 모빌리티의 생태계 확장을 꾀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유통,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채널인 이 유통, 호텔, 백화점 등등까지도 이 소카의 플랫폼을 통해서 좀 이렇게 거점을 확대해 보려는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뉴스는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 7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나온 뉴스에서 지금 포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또 대규모 그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공장이 신설이 될 예정인데 그 착공을 어제 시작했고, 이 공장에서 새롭게 생산될 배터리가 이른바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해요. 기존의 양극재랑은 조금 더 차별화된 상당히 고순도의 니켈, 그러니까 니켈 함량을 약 98%까지 고도로 높여서 만든 양극재라고 합니다. 이 해당 공장은 약 2,9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3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투자로 2025년에는 연간 6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매출로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새롭게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들어갈 소재로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기존의 양극재보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를 늘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 안정성도 훨씬 더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 사고 때문에 뭐 LG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늘 이 화재 사고가 뭐 누구 책임이다 뭐 해가지고 그 공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런 그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NCMA 단입자형 양극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단입자 양극재의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니켈의 용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극대화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등등 여러 연료를 하나의 일자 구조, 그러니까 화학 구조를 일자 구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와 열의 안정성 부분에서 훨씬 더 강화한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다양한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연구 개발을 해왔고, 현재 니켈 함량이 90% 이상인 수준의 제품 개발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하이니켈, 즉 니켈 96% 수준의 제품을 시험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야, 그래서 이제 이제 중국의 NFT, 인산철 배터리, 이제 굉장히 저가형 배터리로서 테슬라가 굉장히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NFP,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NFP 인산철 배터리가 훨씬 더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더 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고퀄리티가 또 수요가 있고, 또 저퀄리티를 또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배터리가 양산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존에도 NCM,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세 개 구조의 이거를 삼원계형 배터리라고 하죠. 이러한 배터리를 중점적으로 생산해 왔고 연구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축적된 연구 역량으로 이렇게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어 버리면은 설사 이게 좀 비싸더라도 폭스바겐이나 볼보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또 고가형 안전한 그러한 구조를 가진 배터리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 앞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는 조금 비쌀지 몰라도 안정성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인정을 받는 고퀄리티의 양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LD카본이라는 회사와 SK 인천석유화학이 함께 폐타이어 재활용을 위한 MOU, 자원순환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폐플라스틱이 아니라 폐타이어까지 재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면요. 원래 이 LD카본이라는 회사는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거를 새롭게 순환시켜서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시키는 그러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예요. 그래서 버려진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이 순환자원의 소재를 제조하는 친환경 소재 산업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LD카본에서 그동안 이 폐타이어를 열분해해가지고 그걸 또 정제를 하고 그리고 가공을 해가지고 제조한 친환경 카본 블랙, 일명 GCB, 그린 카본 블랙이라고 합니다. 예, 이 그린 카본 블랙을 국내외 타이어 업계 그리고 고무 제품 제조업계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미 그렇게 버려진 폐타이어들을 수거를 하다가 이걸 이미 다 이렇게 열 분해를 해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카본 블랙 원료를 만들어서 이제 그 타이어 업계와 이 고무 제조 업계에 공급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폐기물 재활용 그러한 업이 상당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2021년도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개에 들어갔고요. 또 올 3월에는
이 국내 카본 블랙 업계로서는 최초로 국제 친환경 인증 마크인 ISCC 플러스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SK 인천석유화학은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인천시에 아무튼 열 분해유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열 분해유 공정을 하고 있는 화학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LD 카본과 함께 MOU를 맺음으로써 이 SK 인천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는 열 분해유 공정 기술을 이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기술과 결합을 시켜서 조금 더 이 순환자원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 개발하는 쪽에 좀 다양한 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협업을 하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LD 카본이 소프트웨어라면은 이 SK 인천석유화학이 바로 하드웨어 역할을 해서 이 두 개 회사가 함께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재생 원료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이제 앞으로 올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앞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자원, 재생 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화하는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현대오일뱅크가 삼성물산과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하기 위한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현대오일뱅크는 진작부터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저탄소 열분해유 공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친환경 나프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나프타를 활용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친환경 화학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이거를 좀 더 글로벌적인 그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이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 좀 더 이 친환경 나프타를 수출할 수 있는 시너지를 좀 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대오일뱅크가 이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 이제 뭐 유럽, 미국 이제 이러한 쪽에 친환경 화학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뉴스는요. 강남 제비스코어라는 회사예요. 이름이 전 이거 이름 너무 웃겨가지고 옛날에 강남 제비라고 그 뭐라 하죠? 이제 업소에서 잘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강남 제비라고 했던 아니면 뭐 춤 잘 추는 분들 그 강남 제비 하면은 그 여성을 잘 유혹하는 남성들 또는 뭐 이 나이트 클럽이나 또는 뭐 업소에서 이 굉장히 그 댄스를 잘 추거나 뭐 아무튼 여성들을 유혹하는 기술이 좋은 춤 잘 추는 오빠 이런 사람들을 강남 제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이 강남 제비스코인 거예요. 아니 이런 회사가 다 있었어? 이 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상장 기업이구나 그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강남 제비스코에서 친환경 무기질 바닥용 페인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해요. 이 프로아크리트라는 이 이제 페인트인데 완벽하게 무용재성,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바닥재에 쓰이는 이 페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나온 프로아크리트는요, 폴리우레탄 수지와 고강도의 무기질 파우더를 주 성분으로 하고 있고, 마모성, 그리고 내약품성, 내충격성, 내열성, 미끄럼 방지 등등 해서 물리적인 성능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제 프로아크리트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인 HACCP 인증이 필요한 그런 그 기관들 있죠. 예를 들어서 식품 공장, 냉동 창고, 그리고 또 물류 창고, 제약 공장 이런 이제 산업 시설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그런 공공기관이나 교육시설,
병원 또는 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공공시설에도 이제 이런 친환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널리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내일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